대표님, 회사에는요, 매일매일 쓰여지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돈에 대한 이야기, 즉, 재무 이야기인데요. 혹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관객이 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한 컨설팅 자료를 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중소기업 대표님들 절반 이상이 본인 회사 재무제표를 제대로 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그냥 세무사가 알아서 잘해주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자, 어떠세요? 이게 그냥 남의 얘기 같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이거 내 얘긴데? 하고 좀 뜨끔하신가요? 자,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현실로 다가오는지 한번 볼까요? 많은 대표님들이 매년 겪으시는 그 고통. 바로 연말에 터지는 세금 폭탄입니다. 3월에 법인세, 5월에 중합소득세 고지서를 딱 받아들고서야 아니 세금이 이렇게나 많이 나왔어? 하고 깜짝 놀라시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버스는 떠났습니다. 뒤늦게 비용 처리를 더 하려고 해도 가산세가 붙는 등 손쓸 방법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요, 이 세금 폭탄은 사실 더 큰 문제의 신호탄일 뿐입니다.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재무제표를 외면하는 건요, 마치 계기판을 아예 보지 않고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 아찔하죠? 가장 먼저 닥칠 수 있는 위험, 바로 대출 거절입니다. 사업을 키우려면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은행이 뭘 볼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 회사 재무상태표예요. 이걸 보고 돈 갚을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데 부채 비율이 너무 높거나 재무구조가 불안정해 보이면 은행은 절대 돈을 빌려주지 않죠. 두 번째 위험은 세무조사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매출 원가율이 갑자기 확 높아졌어요. 그럼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이거 뭔가 이상한데? 세금 줄이려고 비용을 일부러 부풀린 거 아니야? 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들여다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승계 문제입니다. 혹시 대표님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가져다 쓴 돈, 즉 가지급금이 장부에 쌓여 있거나 사업과 전혀 상관없는 상가나 골프 회원권 같은 자산이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이거 나중에 정말 큰일 납니다. 2세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이런 것들이 전부 증여세 폭탄이 돼서 돌아오거든요. 가업 승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바로 미래의 빚입니다. 회사가 돈을 벌었는데 이걸 배당 같은 걸로 처리 안 하고 그냥 회사에 계속 쌓아두기만 하는 거예요. 이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데요.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이건 사실 언젠가는 대표님과 회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거대한 세금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아찔한 비행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해결책은 바로 가결산, 즉 중간 결산을 통해서 우리 회사 상황을 미리미리 점검하는 겁니다. 가결산이라는 게 뭐냐면요. 연말 다 돼서 결산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미리 우리 회사의 재무 성적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고 문제가 있겠다 싶으면 너무 늦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하는 거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미리 외양간을 점검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요, 1년에 최소 2~3번은 중간 점검을 하라고 권장합니다. 예를 들면 상반기가 끝난 8월쯤에 한 번, 그리고 3분기가 끝난 10월쯤에 또 한 번, 이렇게 미리 점검해야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부족한 부분을 채울 시간을 벌 수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 해결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가결산을 해도 그 내용을 읽을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 성적표인 재무제표를 해독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벌써부터 머리 아프시다고요?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복잡한 거 다 빼고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딱 2개요. 여러분, 이 슬라이드 진짜 중요합니다. 별표 5개짜리예요. 왼쪽의 손익계산서는 작년 한 해 동안의 성적표 같은 겁니다. 얼마나 벌고 얼마나 썼는지 보여주는 작년의 이야기죠. 이건 세금 내면 그걸로 끝! 잊어버려도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재무상태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회사의 건강검진표 같은 스냅샷인데 작년의 결과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올해로 그대로 이어져서 계속 누적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위험들, 그러니까 대출, 세무조사, 승계 문제 전부 다 이 재무상태표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중요한 지식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대표님만을 위한 실전 플레이북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체크리스트가
바로 우리 회사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등 같은 거예요. 와, 복잡해 보인다고요?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중에서 대표님이 꼭 아셔야 할 핵심 지표 몇 가지만 딱 짚어드릴게요.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유동 비율. 쉽게 말해서 단기 빚을 갚을 현금 동원 능력이 얼마나 되나 이걸 보는 겁니다. 최소한 100%는 넘어야 안전하겠죠. 둘째, 부채 비율. 우리 회사가 남의 돈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보통 300% 미만으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이익률. 우리 회사의 핵심 사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이건 최소한 동종 업계 평균보다는 높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회사 지표가 좀 안 좋다. 그럼 어떡하죠?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숫자를 개선할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 비법이 담긴 플레이북. 지금부터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재무지표를 개선하는 가장 첫걸음이자 정말 많은 회사들이 놓치는 문제가 바로 이 누락된 비용을 찾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것들 그냥 넘어가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족에게 준 인건비를 제대로 신고 안 했거나 건물주가 영세에서 세금 계산서를 안 끊어줘서 처리 못한 월세, 창업 초기에 썼던 인테리어 비용이나 비품값, 증빙이 없어서 그냥 넘어간 원재료값 같은 것들이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대표님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만들고 있는 원흉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무사는 과거에 일어난 결과를 정리해서 신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의 재무 구조를 건강하게 만들고 미래를 설계하는 일은 그건 바로 대표님의 몫입니다. 대표님의 회사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재무라는 이름의 역사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저자는 과연 누구여야 할까요?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닌 대표님이 직접 그 펜을 잡으실 때입니다.